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유라시아의 중심이다, 동서 문명의 핵심이다,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동서 문명 교류의 핵심지일 뿐만 아니라 동서 문명의 발원지,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상고시대, 그 고조선은 건국한 분이 단군입니다. 그 단군이 바로 탱글이다, 이렇게 그 최남선이라고 한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주장을 해서 지금 한국인들은 그 고조선의 국조 단군이 탱글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탱글이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. 뭐 강 이름, 산 이름, 어떤 지명 이런 거에 일체 탱글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비행기 안에 홍보 안내 책자의 이름이 탱글이에요. 아, 여기가 과연 탱글이의 본 고장이구나,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탱글이 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탱글이 산의 최고봉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칸 탱글이 봉입니다. 그러니까 이 탱글이와 관련해서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그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탱글이 민족, 탱글이 문화의 원류가 중앙아시아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한국의 이 홍익인간과 탱글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왜 이 중앙아시아가 동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? 그것은 문헌적으로,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. 문헌적으로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제가, 그러니까 한족,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가 이 동이족이라고 한국에서는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은 탱글이족입니다. 탱글이족의 그 영웅인 치우와 싸워가지고 이제 한족 중심으로 쓰니까 황제와 치우의 싸움에서 황제가 이긴 걸로 기록을 했어요. 그 왜 황제냐? 이 한족은 중국 황하 문명이 황토 고원에서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의 시조를 황제라고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그쪽은 농경지대입니다. 그 전부 농사를 짓는 땅 아닙니까? 황토. 그래서 이 탱글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탱글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.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황토, 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을 믿어갑니다. 이것이 탱글이 신앙이 돼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중원의 농경민족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농경을 숭배했기 때문에 종묘사직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어요. 그러니까 종묘사직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. 저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
이 탱그리 민족의 문화예요. 그 탱그리 민족의 발상지가 중앙아시아고 그 중앙아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중심지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중국 한족의 시조가 그 황토구원의 황제고 탱그리 민족의 시조가 치우라고 하는 내용은 문헌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?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. 시경은 동아시아에서 그 모두가 인정하는 고전입니다. 시경, 서경 주역하는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현왕, 황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. 그리고 거기서 현왕은 이 치우족은 하늘의 현족, 검은새. 지금 여기도 나라의 상징이 독수리 아닙니까? 새 토템이란 말이에요. 국기가 태양을 그려놓고 새를 그려놓은 거야. 그러니까 태양 토템, 새 토템이야. 왜 새 토템이냐? 이 태양, 하늘을 숭배하는 연장선상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숭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이 태양을 숭배하면서 탱그리를 숭배하면서 한국은 삼조고를 숭배하잖아요. 그게 새를 신성화시킨 것이 삼조고고 봉황입니다. 그 봉황새가 현재는 한국의 대통령 휘장으로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고구려의 삼조고 이것이 다 우리 역사적인 문화의 상징인 겁니다. 근데 그게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도 독수리로서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 모두가 치우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형제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. 탱그리 민족의 시조 영웅이 치우천왕이고 그 당시에 저 황토고원의 농경민족의 시조가 황제란 말이에요. 그것이 아까 시경에도 나오지만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그 기록이 나와. 그러면 황제와 치우가 그 당시에 지도자란 말이야. 지도자가 있었으면 백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백성을 훈육이라고 했어요. 사마천 사기 5제 번기에. 그게 훈누를 이제 한자는 뜻글이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히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. 훈육을 훈육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훈족이에요. 그러니까 치우족의 백성은 훈족이었단 말이에요. 그 훈족이 나중에 흉노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흉노가 나중에 당나라 때 돌벌이 되고,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 시대마다. 그 다음에 지금부터 16세기쯤 되어가지고 카자흐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카자흐 민족이 삼주스가 있었는데 그게 고조선의 삼조선을 말하는 것이다. 이것은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. 고조선은 4000년 전이고 카자흐 민족이 카자흐 국가를 세운 거는 카자흐 강국을 세운 거는 16세기에 주스를 만든 건데 주스하고 삼조선하고는 수천 년 간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? 이제 이 훈족이 저 바이칼, 그러니까 천산 밑에 바이칼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거기는 추우니까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몽고 홍산이라는 지역에서 그 훈족의 문화가 꼽힌 것이 홍산 문화라고 해요. 그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이 홍산입니다.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가 바로 그 훈족이 만든, 치우족이 만든 그 탱그리 문화의 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 황하 문명은
한족으로 대표되는 건데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밖에 없어요. 그런데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한무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한무제라고 하는 한족 영웅이 나와서 그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저 흉노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당나라 때 와가지고 흉노가 다시 모여서 돌궐을 세웠는데 그걸 지금 투르크라고 그러잖아요. 이 투르크 민족이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냐 하면 물론 이 중앙아시아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바이칼, 그 강역이 바이칼까지 갔습니다.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때 이제 그 고구려가 북쪽의 조선하라고 하는 그 고구려 강역이 거기까지 갔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로 올라가면 서로 이웃 나라야. 지금은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7시간이 걸리지만 그때는 서로 강역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뭐 이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탱그리 문명의 역사에서 사라졌어요. 왜 사라졌느냐? 돌궐족을 멸망시키고 흉노족을 멸망시켜가지고 탱그리 문명이 사라졌단 말이야. 누가? 중국인들이. 흉노족은 그 한무제라는 사람이 멸망시키고 돌궐족 투르크는 강태종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나와가지고 당나라 때 멸망시킨 거예요. 그 뒤에 이 돌궐족이 국가도 민족도 없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, 탱그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탱그리 민족으로서 가장 희망적인 나라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카자흐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고 그것을 한국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럴 때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우리가 중국 한족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탱그리 민족과 탱그리 역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. 이 지금 대학에 동방학부가 있고 한국학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 커리큘럼에 탱그리의 민족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그걸 연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배양을 해서 일단 연구가 기초가 돼야지 그냥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런 것이 작업이 될 때 앞으로 저도 적극 나서고 또 앞으로 유라시안 네트워크에서도 더 힘을 많이 해서 오늘이 이 탱그리 문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